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에서 AI와 머신러닝을 연구하고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조교수 김은솔입니다. 저는 조교수 되기 전에 카카오브레인에서 엡실론으로 일을 했고요. 비디오와 관련된 기계학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교수된 지 2달밖에 안 된 쪼무레기 조교수라서 하루 공부해서 하루 가르치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가 대학원 입학했고 여기가 선배니까 네. 그때부터 알고 지낸 시간 7년? 7년? 됐네요. 이제 7년. 첫인상은 예의가 없는 후배였습니다. 싸가지가 별로 없는 후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연구 같이 할 줄 몰랐어요. 제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GPT-3. 네. 작년에 오픈AI에서 발표했던 GPT-3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GPT-3 처음 나오고 나서 저희가 슬랙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는 저도 박사 졸업할 때 대화 생성 모델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트리플 L 냈다 떨어진 네. 거. 그거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만드는 대화 모델은 되게 멍청해서 I don't know 밖에 말을 못 했는데 이렇게 발전을 거쳐서 엄청 긴 대화를 사람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저렇게 큰 자원을 써서 저렇게 큰 데이터를 학습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잖아요. 그 엄청 방대한 데이터와 큰 모델,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 시간을 가지고 나면 어느 정도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이미 하고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GPT-3에서 보여줬던 그런 예제들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구글이랑 페이스북 블렌더봇, 그다음에 오픈 AI GPT 1, 2서부터 해서 계속 뭔가 큰 빅 컴퍼니들이 엄청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그거는 예상을 했던 미래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놀랬고 그리고 그렇죠. 엄청 너무 큰 데이터를 그런 자원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그게 완전 너무 끝이거나 그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한계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서 맞아요. 네, 이걸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거가 많겠다고 생각을 저희는 희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되게 희망적인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렇죠. GPT-3의 한계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자 했잖아요. 오히려 저만큼의 데이터를 저 정도 컴퓨팅 파워로 학습을 했는데 한계가 저 정도야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뭔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그 연구의 네. 컨트리뷰션이기도 하죠. 네. 다른 연구자들에게 어찌 보면 좋은 뭔가 그쵸.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좀 가보자.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같이 연구했던 방향에서 답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GPT-3가 못하는 거를 봤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잘 못 본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잘 못 본다거나 그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저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람과 같은 수준의 추론을 하는 머신러닝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방향이 맞다고 오히려 확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GPT-3가 못하는 그런 사람 수준의 추론이나 그런 QA나 리즈닝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불어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추론에 대한 알고리즘도 그렇고 어찌 보면 GPT-3 같은 경우는 모델의 파라미터 안에 모든 지식들을 넣는 셈이니까 그거를 조금 따로 좀 인터프리터블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메모리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거나 혹은 GPT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해보는 것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말씀하신 그 추론에 대한 영역이 가장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였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저희는 계속 비디오를 많이 다루고 있었으니까 네. 그걸 결합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GPT-3가 일단 잘 되는 언어 모델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잘하는 비디오를 얹어서 비디오에서 지식을 찾아서 추론을 하거나 답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오히려 진짜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뭔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지금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AI를 만들어 보자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언어 모델도 필요하고 사람처럼 하는 추론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랑 공동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디자인했는데 이거 처음에는 인턴십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직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인턴이라도 좀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커티스가 저희 대표님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일을 벌려도 되겠다. 좀 많이 서포트를 할 테니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을 양껏 모아봐라, 할 수 있는 만큼 모아봐라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7명 연구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동 연구에서 같이 연구하시게 될 교수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송승훈 교수님, 포항공대의 조민수 교수님, 유니스트의 전명재 교수님, 고려대의 김현우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이준석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우리 김은솔 교수님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을 섭외를 했어야 됐는데요. 딥러닝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전 쪽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 그리고 비전을 이론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라지 스케일의 컴퓨팅 파워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전공하신 분들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연구진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때 교수님들께 각자 이 AI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를 여쭤봤었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동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조민수 교수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교수님은 언제 어떻게 AI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자동기계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어린 학생들 다 좋아하죠. 이렇게 저 때도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이제 로봇이 그 중심에 있었고 저도 로봇마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동기계 또 컴퓨터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대학에 와서는 그 이제 사실 그 지능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가 사실 이 뇌잖아요. 지능. 그리고 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사실 사람 말고는 없죠. 뭐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동물들이 사실 무슨 말을 한다거나 어떤 지능적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설계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우리가 관찰 가능한 그 세계에서 그 인간만 유일하게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면 모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능의 어떤 핵심은 뭘까 이런 데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관심이 생긴 거는 고등학교 때고요. 고등학교 때 로봇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조그마한 로봇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는 프로그램을 딱 입력하면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그냥 딱 바보같이 움직이는 로봇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얘네가 뭔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걸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짜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더 일반적인 인공지능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요. 컴퓨터한테 눈이 달리면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해볼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어릴 때 로봇을 보면서 AI 꿈을 키우셨던 것 같아요. 엡실론은 어떠세요? 로봇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사람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뭔가 뭐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대학교를 와서 컴퓨터에 그런 거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있다는 거를 듣고 그때 너무 제일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뇌랑 컴퓨터를 결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근데 너무 멋진 동기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고 보면 진짜 AI 연구를 시작하신 분들이 혹은 하고 계신 분들이 동기가 다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면 교수님과의 인연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이준석 교수님이랑은 유튜브 챌린지 때 상 받으러 갔다가 만났고 이준석 맞아요. 교수님이 그쪽 주최 측이라서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카톡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되게 인연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락드린 교수님이 계시죠? 카카오 브레인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제가 생각하고 있던 비전이 맞아서 이런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연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실용성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술도 그렇고 또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사실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또 많고요.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다 좀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비디오를 인식할 수 있고 기계가 비디오의 내용을 인식해서 사람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교수님 말씀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공동 연구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공동 연구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기업들하고. 그랬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어찌 보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중간 결과 보고하고 마지막 결과 보고하고 끝. 이러다 보니까 서로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저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통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연구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라 하면 요즘 시대 AI는 더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규모도 규모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나 학교나 서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많이 다른 것 같고 분야가 너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합쳐서 같이 연구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길게 보고 되게 하이 임팩트가 있을 만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기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큰 연구 성과가 날 수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가 같이 학교와 기업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고 분야도 옛날처럼 텍스트만 하거나 이미지만 하거나 소리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산업체와 학교의 결합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의 교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다가 또 구글에 가셨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엡실론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교수님은 이번 공동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 오게 된 거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같이 팀으로서 좀 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왔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카오 브레인과의 협업도 저 혼자서 뭔가 제가 메인 엔지니어로서 참여하기보다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연구실에서만 쓸 수 있는 퍼블릭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좀 다룰 수도 있고 카카오 브레인의 좀 큰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규모 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비디오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전 이제 지도 교수로서도 그렇고 카카오 브레인의 이제 연구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어드바이저로 공동 지도 교수처럼 같이 지도를 하면서 같이 한 편의 논문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학생별로 하나씩 하는 거를 좀 저는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이랑 같이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이 그쪽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겨서 실험 결과를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구시대적인 연구 하청 문화에서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같이 푸는 진짜 적극적인 연구 협력을 하는 것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성과와 과정 그리고 문화 모든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저는 연구 문화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기업 과제를 한다고 하시면 되게 다 싫어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냥
되게 그냥 일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연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분들이 좋은 연구를 해서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자체가 사실은 약간 기업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저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 과제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풀기 싫은 문제를 억지로 풀어야 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해서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다 보니까 학생분들한테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잡으려고 정말 디스커션도 엄청 많이 하기도 했고요. 많이 하기도 했고 앞으로 저희가 6개월 동안은 학생분들이랑 교수님이랑 논의를 하면서 좋은 연구 주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학생분들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컴퓨터 비전만 해도 이미지나 비디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성 문제, 추론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자연어원 문제도 우리가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 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실론은 이번 협업을 조금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 계획이세요? 네, 저희가 이 퍼즐을 맞추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GPT-3와 같은 라지 스케일 모델을 비디오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존에 비디오 하시는 분들이 푸는 인식 문제를 넘어서는 생성 문제와 추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연어업 하시는 분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자연어와 이미지나 혹은 비디오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시스템이 큰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명재 교수님이 이번에 같이 조인하게 되신 게 굉장히 상당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동 연구는 진짜 시너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 팀이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시너지가 나야지 공동 연구를 하는 그 이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찌 보면 공동 연구가 시너지가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이런 저희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카카오브레인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차별점을 가지고자 하는지 한번 에드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도 학생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학교 수업하면서 또 내 본인 연구하면서 산업과제까지 챙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항상 모자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산업과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개인의 본인 연구나 학교 수업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산업과제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 산업과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제 선정부터 뭐 뛰어난 교수님들하고 카카오브레인 연구원들이 함께 되게 고심을 한 결과다 보니까 그렇게 굳이 구분해서 어디에 뭐 더 초점을 두고 시간을 할애한다기보다 이 연구 자체로도 충분히 얻어갈 만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요거 자체로도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공동 연구 주제들은 뭐 물론 라지 스케일의 그런 자원이 필요한 주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자원들과 좀 독립적으로 조금 학습 알고리즘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들과 저희 카카오브레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브레인의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 연구가 잘 되려면 주최 측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팀이 되게 많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팀이 뭉치면 그냥 서로 자기 할 일만 하고 평가받고 끝나는데 이게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잘 나려면 가운데 주최 측에서
되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논의가 가능한 팀을 꾸리거나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존 공동 연구에서는 총대 매는 게 어려우니까 잘 안 됐다 생각하는데 이번 우리 과제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명재 교수님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명재고요. 그리고 유니스트의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유니스트에 조인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한 4년 동안 미국의 그 인더스트리 랩,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리서치 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년은 그 암 리서치라고 ARM,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리서치 그룹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거기서 시스템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라지 스케일 시스템을 빌딩하고 뭐 시스템을 뭐 빠르게 하고 아니면 에피션트하게 하고 그리고 뭐 파워도 적게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옵티미제이션 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3년 동안 했었고요. 그 전에는 2014년에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굉장히 코퍼레이티브하고 서포티브한 조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코퍼레이티브하고 서포티브한 게 비단 이제 연구에 대한 그 리소스나 아니면 이런 지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팩트가 있을 만한 데이터라든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그걸 만들어가는 데 같이 조력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원더우먼과 뭐 슈퍼맨. 네, 이번에는 공동 연구를 하면서 좀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혹은 데이터의 편향성, 더 나아가서 연구 문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많은 팀이 함께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다 보니까 연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많은 큰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다 보니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지를 잘 조심한다거나 그리고 그 데이터가 편향성 있게 모아진 데이터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특히 연구 윤리나 연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드라인에 맞춰서 억지로 연구 성과를 과장해서 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향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고 또 AI는 데이터로 보고 그냥 저희가 가르친 대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I가 편향된 생각을 갖거나 어쩌면 AI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것들도 막고 어떻게 잘 AI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립스 같은 경우는 논문을 낼 때 자기가 쓴 방법론, 이 논문이 얼마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감되는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네, 그 부분 진짜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고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잘 지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너무 프라이버시를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연구 성과가 많이 빛을 못 발하는데요. 특히 학교에서는 작은 데이터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논문이 쓰고 끝나면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논문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에 넣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더 큰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저작권 같은 측면에서도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것들을 또 전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또 그런 관련해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저작권을 어떤 것을 사용해도 되고 어떤 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대신 그걸 대용량으로 다운받아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고 안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더 큰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꼭 데이터뿐만 아니라 노하우 같은 경우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느 교수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조민수 교수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조민수 교수님의 응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인간의 지능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물체거든요. 이 우주에서 사실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일이고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 연구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긴 하지만 자부심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는 건 인간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더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에 비해서 요즘에 한국 분들이 좋은 학회에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게 연구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